안녕하십니까. 국선도 사번 김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제5강 입문호흡. 자, 초보자들을 위한 호흡의 방법. 대입자죠. 초보자를 위한 호흡. 자, 이 입문호흡이 하여튼 국선도 수련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국선을 배우면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나도 팔팔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이 입문호흡 과정을 소홀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처음에 들었던 습관들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바른 입문호흡으로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선도로를 오래 하신 분들도 보면은 국선도로 하신다 해가지고 다른 쪽들에 이제 뭐 책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봐가지고 쓸데없는 것들 머리에 잔뜩 있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달리라든가 단법 같은 것들은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야, 다른 데서 수련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국선도에 오게 되면 그걸 버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입문호흡이라는 것이 수련을 하면 할수록 매우 소중하다, 아주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입문호흡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이나 명상이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인 거니? 릴렉싱, 이완이에요. 이완. 몸이 이완이 되면 좋은 점은 무엇인 거니? 우리 몸에서 기공들이 열려요. 기공.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탁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우주의 기운들이 쑥쑥 들어오는 뭐이다? 우리의 기공들 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열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단전호 하면서 그 다음 피부 호흡을 했는데 피부 호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기공들이 열려가지고 이 몸 안에서 이렇게 기운을 돌돌돌 말기 때문에 다시 거기 음압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있던 그 태풍이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듯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여가지고 자, 축지를 하는 것이죠. 자, 릴렉싱. 이게 명상이나 호흡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원한 들판에 팔 베고 누워가지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한가롭고 편해요. 편안하죠.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하얀 구름들. 나 그 대지 위에 편안히 안겨있는 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자 함성 지른 것처럼 자 불끈 사나하죠. 자 기공들이 사나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머니 말만 입으로 되뇌겨도 뭐 가슴이 짜릿짜릿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 안겨있는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완이다. 이완. 하여튼 수련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문호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릴렉싱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로는 자 엠퍼시 공감이죠. 공감. 자 봅시다.
저기 아름다운 종들이 있어요. 종. 또 어떤 피아노가 쭉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는 또 종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한번 딱 눌러주면 그 청매가 통 들어요. 우리가 옆에 가서 이렇게 한번 울려줌으로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또 길거리를 가다가 문득 향기가 있는 소리를 보니까 저 길 옆에 아름다운 예쁜 꽃이 딱 피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크고 큰 뭐 백합이나 장미는 아니지만 길섭의 작은 꽃들이 그렇게 이렇게 잔뜩 보면 그렇게 예뻐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을 어려져진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같이 길을 가주는 것이 바로 이런 공감이죠. 공감.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보거나 땅을 살아보면 현재인 합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좋은 천인묘합.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주 유니버스의 작은 스몰 유니버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소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내 속에 들어있고 또 내 속에 우주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하늘, 땅, 사람, 그에 들어있는 여러 현상들에 공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는 거니? 컴패션. 연민이 아주 중요해요. 연민. 참 이런 글 쓴다면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가 이렇게 이제 새벽잠에 깨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마누라가 누워 있는데 아침에 오면 참 그렇게 곱던 얼굴이 다 어디 가고 이제 좀 사가진 모습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나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됐다. 또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들이 우리의 마음의 영향이기 때문에 주변 것들에 보면 이런 연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연민으로 봐야 그 본체가 보여요. 그다음 또 하나 더 드린다면 thanks. 감사.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 몸의 심장이나 내 오장육부들은 나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에 대한 감사가 있어 맞나요? 손에 하나, 손끝에 하나, 티끌 하나만 밝혀도 아파 죽겠는데, 우리 몸 이제 마음 아픈 거, 우리 오장 고생하는 거 이제 빠졌네요. TH, thanks. 감사. 우리 몸에 대한 감사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한 감사. 딸 자식 없으면, 내 손자 손녀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기가 죽어. 하여튼 주변에 대한 감사. 자, 몸을 이제 호흡을 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 단전호흡이나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신, 몸을 조절하고, 조신, 호흡을 조절하고, 조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단전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입문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프리페이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이런 자세예요. 자세. 자세. 자, 그래가지고 자 보면 자 지난 시간 말씀 올릴 때 기와는 돌돌 말아가지고 기와 이렇게 올라간다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 이쪽 뒤쪽을 뭐라고 한 거니? 동맥, 동맥. 감독할 때 독자요. 이게 흐름을. 근데 앞쪽 이것을 뭐라는 거니? 인맥 그래요. 우리들 이제 뭐 가끔 그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임덕유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임덕유통만 하게 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임덕유통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항상 기운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오작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철의질성나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 위해서 누가요? 일어나서 넘어서 이렇게 까마귀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오작교라 그러는데 우리들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하면 보니까 다리들이 있어요. 다리들이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상작교, 하작교 그래요. 상작교는 뭐인 거니? 위에 있는 거. 어퍼 브릿지. 어퍼 브릿지. 자, 하작교는 뭐이냐? 아래에 있는 거. 야, 동맥을 보게 되면 여기가 장강혈이 있어요. 있고 쭉 올라가 가지고 야, 이 혀 끝에 있는 여기가 은교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은 장강혈 이렇게 어떤 혈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은교혈까지 오죠. 자, 인맥은 어디서 일어난 거니? 여기가 승장혈이라 그래요. 승장혈. 승장혈인데 인맥은 승장을 시작해가지고 밑에 여기 이제 해밀까지 와요. 그러니까 장강혈에서 은교혈까지는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승장혈에서 해음까지는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해음하고 장강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또 여기는 은교혈하고 승장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작교라는 무엇이냐? 상작교라는 것은 자 은교혈하고 그 다음에 승장혈. 그럼 하작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작교라는 것은 자 메인 뭐라 했어요? 해음. 해음혈에서 장강혈. 그러니까 자 해음에서 장강혈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이것을 하작교 그래요. 하작교. 그 다음에 여기 은교혈에서 승장이 딱 이어져 우리가 뭐니 이건 상작교 그래요. 상작교. 그러니까
인문호흡에 들어가면서 바로 우리는 상작교하고 하작교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이제 사범님들은 이렇게 하작교 연결하는데 뭐 열화가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문호흡에서는 호흡을 또 명상을 또 수련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 프리페이션, 이것도 좀 먼저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은교열은 이 앞니뿌리 때 앞니뿌리, 앞니뿌리, 앞니뿌리에 혀를 딱 그거가 이렇게. 예. 은교의 성장이 어떤 경우니 혀끝을, 이것을 혀끝을 자 앞니 뿌리에 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호흡할 때나 그럴 때면 항상 혀끝을 돌돌 말아가지고 예, 성장열은 이게 은교열인데 혀를 이렇게 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왔던 예. 은교열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혀로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인과 동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뭐인 거니?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 힘샘이 헤미쌤이 해서 단침이 나와요. 단침.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단침이라 그래. 근데 우리 선도에서는 이 단침이 아주 좋기 때문에 구수록자를 써가지고 옥침 그래요. 이 단침은 좀 다른 게, 보통 침하고 다른 게 뭐냐, 다른 것들은 보면 하얗게 좀 타가죠. 하얀색게 해가 좀 타간데, 이거 단침은 맑은, 투명한 침이에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린애들이 침을 질질 흘리죠. 침을 흘려보면 뭔 침 흘려요? 이게 맑은 그런 침을 질질 흘려요. 그게 바로 뭐이다? 단침이다. 다른 말로는 옥침이다.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옥침이 혀 밑에 이렇게 옥침 쭉 흘러요. 그리고 우리는 수련할 때 이 옥침이 아주 중요한 뭐 보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 호흡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밑에 단침이 잘 나와요. 그러면 입에 가득 차죠. 가득 차면 이제 꿀꺽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게 우리 도정사님께서는 그걸 3번에 걸쳐 넘기라 그러는데, 그냥 이제 저희들은 뭐 그렇게 그 많은 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삼키는데, 여하튼 수련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단침이 많이 나와요. 단침이 많이 나면 뭐인다? 이렇게 은교혈하고 성장혈을 모로 혀끝을 앞니 뿌리에 딱 대가지고 하면 이 상족기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오래되게 하면 이제 그게 아주 쭉 빨려들어가고 목으로 빨려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우선은 그렇게 딱 되는 연습. 이것도 연습이니까 뭐 쉽게 잘 안 돼요.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금방 떨어지고 그러는데, 항상 은교열하고 성장열을 연결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하작경계는 이것도 아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인데, 자, 그래도 필요하니까 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꼭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건 너무 과하게 만들지만 꼭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작기는 뭔가 회음혈하고 장강혈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회음에 이건 인맥이 끝나고 장강혈이 끝나요. 그러면 자, 앞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기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항문이죠. 항문. 예.
항문에 괄약근이 있는데, 자, 이게 괄약근이에요, 괄약근. 자, 흡하시고, 흡하면서 괄약근을 살짝 조여줘요. 다시, 살짝, 살짝.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항문에 좀 이제 관심을 둬보세요. 자, 적고, 자, 괄약근 살짝 조이고. 됐어요? 다시 한번 살짝, 살짝, 되어보세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이 괄약근을 너무 조이게 되면, 이제 변비가 되고 열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조이는 거니? 자,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가 이제 물을 빨아들여요. 자, 물을 빨아들여. 물을 빨아들여 어떻게 빨아들인 거니? 이렇게 살짝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항상 여기서 괄약근을 조일 때는, 이게 괄약근을 생각하시고, 살짝,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운동이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다른 케겔 운동이라고 그러던데, 이 괄약근을 조는 연습만 함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유리한 건강상 유리한 많이 있는데, 케겔 운동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괄약근을 조이는 하단뼈를 연결하는 그러한 수련이 꼭 필요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평상시에도 내 것을 어디? 앞니 뿌리에 대는 연습을 좀 해줘요. 그러면 이게 단침이, 우리도 수련할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피곤하면 그냥 너무 수련이 강함이 보니까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특히 나이 들게 되면 입안에 침들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햇끝을 입에 대면 상자뼈를 연결하면 단침이 나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자주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하자뼈를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뭘 조인다? 괄약근을 조이는 것이다. 근데 특히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좀 주의가 되는 것이, 조일 때 잘 조여야지 꽉 이렇게 조이게 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변비가 되어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자, 살짝. 그러면 또 다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쌀자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쌀자루. 자, 이렇게 쌀자루가 있으면, 위에서 이제 쌀을 이렇게 부어야 돼요. 쌀을 부으면, 쌀이 어디로 쌓여요? 아래부터 이렇게 쌓여요. 아래부터. 아래부터. 자. 그러면 쌀이 들어오면 어디? 이 앞에가 이렇게. 앞 밑에 자기들 이렇게 뚝 풀어놔요. 기는 어디부터? 아래부터 쌓인다. 자, 볼까요? 자,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횡격막이 지금 보통 이렇게 이렇게 느슨히 위로 쏙 올라가 있는데, 자, 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쑥 내려온다겠어요. 여기는 팍 내려요. 하지만 저는 이 횡격막은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은영을 두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늘어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내려면 쭉 이렇게 내려면 뭐가 들어가요? 뭐 이렇게 아랫배가 쭉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흡하시고, 예, 흡하시고. 흡하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은 폐에 쌓이고, 예, 쑥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기는, 자, 단전에 쌓인다 그랬어요. 단전에. 자, 그러면 기가 이제 아까 쌀자루처럼 이렇게 아래부터 쌓이게 되는데, 아래로 쌓여, 이게, 이렇게 있던 행경말을 쑥 이게 내리면, 복강이, 앞니가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니 생기면 이게 충동, 이게 배가 이렇게 쑥 나와요. 쑥 나와. 쑥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흡하면 이제 다시 기운하고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나가면 다시 행경막이 이렇게 올라가요. 행경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쑥 내밀었던 배가 어떻게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 쑥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때 흡해가지고 배가 쑥 내밀어져야 되고, 자, 흡할 때는 다시 이렇게 배가 쑥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호흡 내뱉을 때 꼭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배가 들어가는데 어떤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집까지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또 유념할 뭐 여기서 힘 좀 약간 더 들여줘. 더 들여줘. 쑥 더 들여줘. 그러면 이 탁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어제도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호흡을 많이 하면 호흡 많이 한 것만큼 다음에 흡이 들어와요. 많이 내보낸 만큼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배를 당기고. 그런데 보면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미는 근육들은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쉽게 되는데, 이 당기는 근육들은 상당히 우리들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는 근육을 당길 때는 약간 이렇게 힘을 약간 주어준다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가 뒤에가 이제 명문 쪽이죠.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둘이 이쪽이 닿는다는 생각적으로 쑥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쭉 내밀고, 배가 내밀고 들어가고, 내밀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 단전 호흡하면서 뭘 보는 거니? 배가 들락 날아가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기가 이렇게 여기서 기가 발생했다가 들어갔다가 기가 이제 일어나고 들어가고는 기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호흡은 마음을 나르는 나룻배다. 나룻배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하고 마음하고 기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쌀자루는 아래부터 이제 채워지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이 횡격막이 쑥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배가 쑥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흡이죠.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호하면서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만큼 흡할 때는 흡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죠. 흡에서는. 그런데 이제 호에서는 어떻게 해요? 호에서는 다시 환경막이 다시 원위치로 되죠. 원위치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이게 들락날락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횡격막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횡격막은 아주 강력한 근육이에요. 근육. 예, 근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느선이 있다가 수축되면 딱 당기게 되면 어쩐다 했어요. 여기서 이게 이만큼 나가가지고 이만큼 흉곽이 더 커진다겠죠. 이렇게 하죠. 그래요. 자, 배가 들락날락한 것이 중요해요. 자, 볼까요? 그 훈련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요. 자, 왼손을 배꼽 위에 올려봐요. 오른손은 배꼽 위에.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이것을 발이 그렇게 그냥 코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서서히 하는 거예요. 서서. 자, 다시. 자, 흡을. 자, 다시. 훅 하면서 당기면서 아랫배가 쑥 나와요. 아랫배 나와. 아랫배 나오는데 지금, 자, 보면, 자, 아랫배, 이게 왼손은 배꼽 아래라겠어요. 오른손은 배꼽 위에요. 자, 호흡을 들이키면 하면 어디부터 쌓여요? 아까 보니까 살짝으로 밑에도 생겨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쌓여요. 흡 보니까 흡하니까 이거 쌓여요. 그러면 이게 배가 쭉 나와요. 자, 배 밑에 왼손이 쭉 나와요. 더 하시고, 그러면 아랫배가 쑥, 여기까지 쭉 들어와요. 자, 쑥 들어. 자, 이제 다들 안 됐네? 했죠? 거기서 한번 더 밀어보세요. 자, 기혈이 명문열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밀어보세요. 다시 흡하시고, 그러면 아랫배. 왼손만 쭉, 왼손이는 아랫배만 쭉 나와야 돼요. 배꼽 위에 오른손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아랫배가 쑥 나와야 돼요. 나왔습니다. 흡하시고, 쭉 나왔어요. 더 하시고, 아랫배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오른손에는 배는 윗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랫배가 왔다 갔다. 흡하시면 아랫배가 쑥 나오고, 더 하시고 오면 아랫배가 쑥 들어가요. 흡하시고, 더 하시고, 더. 흡하시고, 더 하시고. 호흡은 항상 호흡 비용이에요. 호흡은 뭘로 한다? 코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몸에 워낙 탁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흡한 것보다 토할 때 양이 많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통해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바로 그때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정 코로 숨쉬기 힘들면 입으로 하지만 무조건 우리 국선대에서는 호흡 비용이에요. 호흡 비용. 호흡은 뭘로 한다? 코로 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됐어요. 이 훈련할 때 또 좀 주의 말씀 드릴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젊은 어린애들은 보면 배가 들락날락 하면 나 잘해요. 우리 어린 손자 낮잠 잘 때 보면 잔데 보면 배가 쑥 나왔다 푹 들어가고 쑥 나왔다 쑥 들어가고. 근데 우리 어른들 잠잘 때 보면 어디 가슴이 들락날락 그래요.
횡격막 약화돼가지고 이게 배에 지금 기름기 잔뜩 쌓여 있고 대맥도 풀어져 있고 그다음에 배 근육도 풀어졌으니까 이게 배로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세 흡입 세제로 호출한다고 해버리면 가슴도 안 움직이지 하단전도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뭐 흉곽 뭐 여기 횡격막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돼 가지고 골치가 띵 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단전 호흡은 자 배로 하는데 이 배 하는 자 배꼽의 위에 오른손 위에 왼 가지고 아랫배만 움직이는 걸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연습하실 때 또 중요한 뭐니? 또 우리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아랫배가 딱 굳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딱 잘 풀려 있었는데 뭐 주고 나면 다시 하룻밤 지나면 다시 딱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실 때는 자, 처음에 마시고 배를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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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이걸 그냥 다른 말로 무의식 호흡인데 무의식 무의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은 그냥 강하게 하는 호흡. 특히 외국 같은 할 때는 힘을 팍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이제 무의식 호흡을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무의식 강한 호흡을 서너 번 해줘 가지고 배를 풀어놓고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배가 늘락날락한 것을 연습해봤어요. 연습해봤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배를 푸는 방법이 그냥 손으로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배에 보면 뭐 오장육부 혈들이 이 경락들이 이 배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배가 아프면 어머니 손은 약손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실제로 뭐 낫는 그런 기분이 안 들던가요? 어머니 손 약손. 지금 생각만 해도 흐뭇하기 참 좋은데 어머니 약손에 배를 살살 눕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이렇게 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 배꼽 옆에 왼쪽이 아파요. 심장이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꼽이 있으면 배꼽 상, 하, 좌우에 중요한 오장육 혈들이 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이게 천추에 한이 비친다 그러나요? 천추가 이렇게 배꼽 바로 옆에 얘가 있거든요. 얘가 천추예요, 천추. 그러면 한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 풀어주려면 여기를 만져주면 당연하게. 간이 나쁘면 여기 아래 또 심장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습관적으로 풀어주면 이게 배 쪽이 아주 오장육부 쪽 아주 좋아요. 다시 누실 때는 좀 하니까 눌러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좀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선도에서 수기압법이라고 있어요. 수기압법, 뭐 수리법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 국선도에서 수기압법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수기압법이 손으로 혈들을 눌러가지고 침처럼 눌러가지고 기를 보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보통 사람들이 사람 몸에 손을 대면서 그냥 좀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때문에 그냥 수기압법을 지금 그래서 우리 국선도가 욕 먹겠다 해가지고 수기압법은 잘 안 해요. 안 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그러다 보니까 또 수기압법이 우리 도정사님께서는 수기압법을 시작하자 좀 시작했는데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수기압법 1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배를 풀어주는 동작. 배를 풀어주는 동작이 수계화법 1이에요. 수계화법. 이게 수계화법 2는 뭐인 거니? 그 다음에 등. 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니? 여러분, 방광계를 들어가요. 방광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허리뼈 뒤로 쭉 방광이 내려가요. 방광계를 하면, 우리 집에서 말하면, 하수도. 우리 집에 보면, 하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상수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보면 이렇게, 방광경이 별로 않기 때문에, 뒤로 흘러요, 뒤로. 그래가지고, 방광계 모인곤이 각 오장육부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탁기가 발생해요. 탁기가 발생하면 그 방광경을 통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방광계 보면 이게 이제 폐, 그 다음에 위, 이게 이제 다 폐경, 위경, 신경이 다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기화법의 두 번째 보면 이게 등 뒤에 각 맥들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압 3에는 이제 정신적인 뭐 이런 걸 하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방광계 이게 풀어지려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등구르기 아나요? 등구르기? 이렇게 딱 발을 움치 잡고 이렇게 등으로 이제 방바닥에서 좀 딱딱한 것을 이렇게 등구르기 하면 이 방광계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특히 뭐 위가 안 좋고 뭐 안 좋고 하여튼 오장육부 그런 사람들은 등구리가 아주 좋아요. 등구리라는 게 뭐 서너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 한 50번 하고 그다음에 또 50번 하고 한 200번씩만 며칠만 하면 몸이 완전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 풀어주는 거 좀 이야기했어요. 손 해가지고 윗배는 윗손 아랫손만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자. 그런데 배꼽 위하고 배꼽 아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배만 움직이고 윗배는 안 움직여. 그것은 이제 안 되지만 될수록 윗배는 안 움직이고 아랫배가 움직인다는 쪽으로 그렇게 수련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국선도 단전호흡을 뭐 이런 거니? 3단전, 2단 호흡이라 그러는데,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단전 통일이에요. 3단전 통일. 여기서 말하는 relaxing, empathy, compassion, sense 이런 것들이 뭐인 거니? 3단전을 통일하기 위한, 다시 3단전이 뭐였어요? 자, 머리에는 상단전, 가슴에 있는 중단전, 배 아랫배에 있는 하단전.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철책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뭐인 거니?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자, 릴렉싱한 컴패션 이런 건 뭐인 거니? 기운을 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3단전을 통일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3단전 통일을 다른 말로 뭐라는 거니? 정신통일 그래요. 이게 정이죠? 여기가 기죠? 기. 여기가 신이에요. 얘는 바디고, 얘는 스피릿이고, 스피릿. 여기는 마인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예, 3단전을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입문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릴렉싱이에요. 릴렉싱. 우리는 자 유니버스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곳에 우리는 뭐예요? 소우주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일돼 천인묘합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연현상들과 자연섭리 이루는 현상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있구나. 우리 소영남 무슨 말씀하셨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향기를 뿜어주는 꽃은 그냥 뿜어주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향기를 품어주기 위해서 수천 년을 노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게 뭐 간단한 인연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인연.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했지만 어떤 거 있으면 때리면 이렇게 만져주면 만져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워요. 바로 뭐예요? 엠퍼시.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주변이라든가 나라든가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변에 열매를 갖고 또 감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감사.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손발 해가지고 또 눈 잘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차 타고 다녀도 또 맛있는 음식 가려면 가려고 또 마누라 주변 사람 나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 주고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면 좀 불평불만 마음 같지만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3단계 통이라는 기본이 된다. 정의의 통이라는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인문호흡에 있어서 릴렉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상작교, 하작교 보면 다른 데에서는 좀 이렇게 좀 뒤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왕 시작하는 겸 처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게 또 이제 혀를 이렇게 상작이 이렇게 혀를 이렇게 이 뿌리에 댄다 그러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뭐 다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그 다음에 과락적인 거 조인 거 하작교 회음혈하고 이렇게 이제 장을 연결하는 때는 어쩐다겠어요? 절대 다시 말씀드리는데 꽉꽉 조이면 안 돼요. 꽉꽉 조이면 꽉꽉 조이면 살짝 이렇게 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음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회음혈, A면 장강혈, 그 다음에 꼬리뼈 있죠. 꼬리뼈 밑에 장강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음교라고 혀이 돌면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그냥 이게 꼭 단전 호흡이 아니더라도 괄약근을 살짝 조이는 방법을 살짝 연습을 자꾸 해두면 다음에 이렇게 인맥육도 할 때나 그다음 호흡할 때 이렇게 기운을 할 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배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배는 될 때 어디? 자, 아래만. 그러니까 배꼽 위에 밖에 위에 아래손 대고 왼손 대고 배꼽 위에 오른손 대 가지고 흡하시고 배가 쑥 나오죠. 왼손에 있는 아랫배만 나와야 돼.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만 다 들어왔어요. 이때 한 번 더 싹 밀어줘요. 내밀고 들이고. 그런데 또 이게 더 중요할 거 뭐인 거니? 배를 너무 그냥 많이 내밀라 많이 들이다 하다 보니 또 중치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연습을 아주 잘해가지고 배가 잘 풀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배를 푸는 방법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수기압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배를 풀어줘야 돼요. 뭐 이건 꼭 수리는 않더라도 그냥 안 따라 이렇게 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렇게 좀 시간 있을 때는 이게 양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되게 보면 지금 혈들이 좀 깊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단전 통일, 정신 통일해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임무호흡 할 때 이제 어떻게 실제로 호흡할 때 배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가 어떻게
기혈에 모으고 명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제적인 수련 훈련 방법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